그러면 코비드-19 대응 학교 교육 방안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장경숙 연구 책임자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장경숙입니다. 제가 좀 안내 말씀을 잠깐 드리면은 그게 코비드-19 대응 학교 교육 방안에서 초점을 너무 학교 교육 전체가 아닌 학교 학생 평가를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릴 순서는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배경, 그리고 자료 수집을 한 방법, 그리고 주요한 핵심 결과를 좀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이것을 배경으로 네, 알겠습니다. 시사점들을 몇 가지 말씀 논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4월에 이제 3월 2월부터 시작됐죠. 그 감염증이 이제 전 세계에 이제로 퍼지면서 전 세계 학생이 85%가 등교를 못하고 지구촌에 17억이 되는 학생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걸로 해서 학업 중단 위기가 왔는데 이 자료를 보시면 왼쪽에 있는 게 9월 16일 날짜에 그 지도를 전 세계 지도가 이게 맨날 그 국제기구를 들어가자마자 이게 딱 뜨는데 매일 업데이트가 됩니다. 학교 상황들이. 그래서 빨간색과 그다음에 이제 핑크색, 보라색, 노란색, 초록색 이 정도가 이제 그 정도가 이제 심해지는 정도. 빨간색은 완전히 폐쇄. 그다음 단계에서는 일부 학교 폐쇄. 그다음에 일부 계절 학교 같은 것만 폐쇄하는 경우. 그다음에 노란색은 제한적으로 개방. 초록은 이제 초록으로 전체를 개방한 이런 건데 재미있는 거는 4월에는 굉장히 빨간색이 많았었어요. 4월 그때쯤에는. 그러다가 9월 정도 되니까 노란색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는데 다시 이제 오른쪽을 보시면 제가 이제 잠깐 또 봤어요. 요즘은 어떤가 봤더니 다시 또 노란색들이 좀 핑크나 빨간색으로 변한 이런 또 상황이 또 악화되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면서 제가 이제 이 연구에서 느꼈던 것들이 정말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방안들을 마련했는데 이제 그런 전 세계가 모두가 다 같은 입장에서 이런 수시로 변하는 상황에서 정책을 이제 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일들을 해왔다는 것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그 중요한 거는 건강, 학생들의 안전, 그리고 복지, 교육 이 세 가지를 어떻게 하면은 이제 지켜 가는가 이게 문제였는데 이제 ICT를 통해서 원격을 통해서 이제 시행을 하게 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4월 6일자를 중심으로 이제 온라인 개학이 되면서 원격 교육, 비대면 교육이 이제 되고 이제 원격 교육이 되면서 이제 이슈는 이제 아이들의 학습 성과를 또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학습의 평가의 순기능인 학습을 또 제고할 수 있는 방안들은 또 어떨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마지막에 제가 적은 학생평가 혁신을 또 대선단의 어떤 계기로 마련하게 돼서 이 연구를 이제 그렇다면 국외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가 살펴보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정하는데 참고를 삼도록 해서 배경을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사실 자료 수집 연구를 할 때 자료 수집을 이제 하다 보면은 사실 현실적인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자료 수집이 가능한 어떤 나라들의 제한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평가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국제동향의 사업 중에 이제 그 네트워크를 좀 활용을 해서 북아메리카는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유럽은 영국과 아일랜드 그리고 프랑스와 독일 중심으로 그다음에 오세아니아에서는 호주와 뉴질랜드 아시아에서는 중국과 일본, 싱가포르 그래서 11개국의 자료를 수집을 했는데 그냥 무작정 학생 평가를 대해서 자료 수집하기보다는 이제 대상이 되는 이제 시험을 볼 때 제가 국가와 주 수준으로 한 이유는 나라별로 또 차이가 있어가지고 주 수준에서 어떤 학생 평가를 이렇게 시행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적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SAT하고 ACT 그다음에 AP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제 의대 학생들이 보는 시험인데 사실 온라인 평가가 여기가 굉장히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좀 살펴봤고요. 캐나다 같은 경우는 알버트주 데이터를 좀 중심으로 모았고 영국은 뭐 전체가 보고 있는 GCS는 이제 중등이죠. 중등 졸업 시험 그리고 A레벨 대학 입학 시험. 그다음에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이름을 그렇게 부르는 건데 결국에는 이제 대학 입학 시험이었고요. 프랑스에는 바칼로레하고 부르벤인데 부르벤은 이제 중학교 졸업 시험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는 20점 만점으로 바칼로레아도 20점, 그다음에 부르벤도 20점 만점으로 해서 이제 시험을 보고 주로 이제 주관식 뭐 바칼로레 같은 굉장히 뭐 전 국민의 이슈가 되는 어떤 주관식 문제 뭐 이런 것들 유명한 것 같고요. 독일 같은 경우는 아비티호라고 그래가지고 대학 입학 시험인데 알그마이너 호슐라인 뭐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우리는 보통 그냥 아비투 하면은 그냥 대학 입학 시험. 호주도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나플란이라는 있던 학업 성취도 중심의 평가, 그다음에
뉴 사우스 웨일즈의 시험과 그다음에 빅토리아 주의 시험을 좀 살펴봤습니다. 뉴질랜드 같은 경우도 앞에 있는 것은 NCE에 있는 대학 입학 시험이고 그다음에 주별로 보는 학업 성취도 어떤 졸업 시험 기능, 그다음에 중국은 아시다시피 까오까오라고 부르나요? 대학 입학 시험과 일본의 학업 성취도 그리고 센터 시험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아시아에서 초등, 중등, 고등이 모두가 다 졸업 시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여기에도 이제 졸업 시험에 이제 패스해야 되는 어떤 이런 고부담 시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정도로. 저희가 이 시험을 이제 학생평가 이제 자료를 수집하는 틀을 한번 이렇게 마련했습니다. 어떻게 더 접수를 하고 평가 문항은 어떻게 하며 관리 감독, 그다음에 성적 통지와 이의 신청, 그리고 특별 관리 대상들은 어떻게 지원을 하는지 이런 틀로 만들어서 코비드 이전과 이후를 이제 자료 수집을 해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료를 수집해놓고 풀에다 넣어놓으니까 대략적으로 유형들이 분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유형 1, 2, 3이 이제 저희가 나왔을 때 N은 이제 뭐 다른 유형이 나오면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자료 수집 틀과 유형을 이렇게 교차해서 이제 나온 결과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그 모든 학생 평가를 전면 취소하고 성적을 산정하는 방식을 대체를 하는 국가였는데 이렇게 되면서 시험을 완전히 취소를 하는 거예요. 전 규모 이제 국가 수준에서. 그리고 이 학생 평가를 대신 할 수 있는 점수 산정법을 이제 다른 걸로 대체하는데 제가 이 부분이 참 놀라운 게 제가 이제 많은 나라들이 예시가 있는데 그거는 이슈 페이퍼나 자료집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일랜드 같은 경우가 좀 체계적으로 자료를 수집할 수 있어서 근데 이 자료들을 수집할 때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정말로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요? 좀 민감한 이런 사안들은 사실 공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은 이제 저희가 이제 공개되는 자료 중심으로 수집을 하는데 이제 학교 내신으로서 이제 아이들의 성적을 대신 이제 부여하는 방식인데 처음에 이제 그 가운데 등급 환산 시스템 절차를 보시면 교과목별로 교사에 의해서 학생 점수 및 석차가 산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기록으로 뭐 관찰, 그다음에 아이들의 과제, 이제 저희 수행 평가잖아요. 그 학교의 내신 성적을 중심으로 산출이 되면 그런 다음에 교과목 교사들이 이제 점수를 조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 학교 내에서. 그런 다음에 이거를 학교장이 이제 검토를 한 다음에 이제 결재를 받겠죠. 그래서 교육부에 제출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그 교육부는 표준화를 해서 등급을 환산해서 학교에 이제 통지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제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서 교육부에서 이거를 환산을 해가지고 통지를 하는데 그런 다음에 이제 불만이 있겠죠. 당연히 이의 신청하고 이 절차를 보면은 이런 포털을 통해서 이제 학교에 통보가 되면은 중요한 거는 옆에 보면은 등급 환산 시스템에서는 교사가 산출한 100분의 1 점수 결과에 대한 열람은 불가능. 여기도 이렇게 해서 이런 식이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의 신청 결과를 해서 뭐 별로 뭐 만족스럽지 못하면은 추후에 상황이 나아지면 실시를 필기 시험을 다시 응시해서 두 가지 성적 중에서 더 좋은 거를 골라서 대학에 제출하는 어떤 이런 시스템을 방안을 마련해서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 시험 이제 바칼로리아가 브루베의 경우에는 내신 성적으로 이렇게 포함을 해서 이제 마찬가지로 했는데 대체하는 게 문제는 3월하고 5월 학기에는 코비드 때문에 학교 수업이 원격으로 이루어져서 이때는 시험 범위 이제 이때 산정이 된 시험 점수는 반영을 하지 않는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아이들이 부정행위를 해가지고 공정하지 못한 점수였기 때문에 이때 점수는 빼고 이전 점수로 산정을 해서 이제 제출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마련했고 이 유형에 들어간 나라들은 대부분이 이제 내신 성적으로 학교에서 준 점수를 표준 전환해가지고 이제 부여하는 시험으로 했고 불만이 있으면은 만족하지 못한 경우는 이의 신청을 해서 다른 방안을 찾는데 영국 같은 경우가 뉴스에서 보셨다시피 아이들이 데모를 했어요. 이제 나는 이런 거는 믿을 수가 없다. 이런 시험, 이런 제도는. 그래서 다시 시험을 보겠다 해서 했는데 문제는 코로나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서 뭐 실시간 뭐 재고되고 뭐 이렇게 해서 이런 뉴스를 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대체가 되면서 이걸로 대신하는 학교 성적으로 대신하는 유형들을 받고 나머지 국가들은 소소한 차이가 있지만 핵심은 학교 성적으로 학교 대체가 된다는 거. 두 번째 유형은
이제 요거 다음 유형 넘어가기 전에 그 영국 같은 경우는 시험의 출제 범위를 이제 다음 해에는 좀 축소해서 이 코비드 때문에 학교 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요 시험이나 범위들을 좀 축소시켜서 출제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고, 실기 시험 같은 경우는 2021년에는 원거리 방식으로 녹화된 자료를 제출해서, 그런데 제가 고민을 이제 해보니까 체육이나 뭐 미술 여기 뭐 체육 같은 무용 같은 거만 연기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비디오로 촬영을 해서 제출했을 때 그게 과연 그 아이의 진짜 정말 이런 것들을 제대로 평가된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이 되게 많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살펴봤고요. 두 번째 유형은 기존의 시험을 유지를 하고, 저희도 그랬잖아요. 좀 연기를 하는 방식을 유지를 했는데, 시험을 이제 조금씩 저희가 계약을 뭐 연기하듯이 조금씩 연기해가지고 약간 하고, 그래도 상황이 안 좋아지면 방역을 강화를 해서 시험을 시행하는 국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살펴보면은 이 센터를 폐쇄하니까 이제 코비드 때문에 일정 중에서 일부를 이제 취소하기도 해서 이제 센터가 다시 조금 이제 안정이 되면, 그래서 종전대로 이제 시행을 한 경우, 그 다음에 그 이제 스쿨에서 이제 학교에서도 볼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있는데, 9월 이후에 일정을 다시 해서 하는 걸로 했고, 그다음에 참고로 이 자료는 이제 8월 말까지 돼서 이제 그 이후로 업데이트가 지금 여기는 반영되지 않았는데, 그렇게 그때 당시 이제 결정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시험을 보게 되는 경우는 저런 정도로 이제 자석은 최소 6비트 정도를 유지하고, 진술문이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제 보여드릴 텐데 그 진술문을 체크해서 이렇게 제출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시험을 예정대로 보고, 그다음에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11월이 되면 이제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돼서 시험을 시행을 했다고. 뉴질랜드는 그리고 방역이 먼저 잘 됐다고 그러고 뭐 확진자가 거의 뭐 없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제 11월은 굉장히 이제 안전할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결정했고 시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좀 저기 4학기 수업 제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신 이제 시험이 늦어지면서 요 수업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좀 더 늘렸고, 모든 것들에 이제 제출하는 기간을 다 이제 연장을 해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고, 그다음에 대학에 내는 그 의무로 내야 되는 이런 점수 그 영역인데 그거를 조금 축소를 시켜줘서 좀 부담을 줄여주는, 전체적으로 국가들이 이제 시험의 범위와, 이제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시험을 그대로 유지하는데 시험 범위 중에서 굉장히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들은 제외를 하도록 이렇게 지침을 또 내렸더라고요. 이 부분은 출제되지 않는 거. 그래서 부담을 좀 줄여주는 방식으로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제출해야 되는 과목 그 수를 좀 줄여주고, 이렇게 해서 예정대로 시행을 하고, 여러분들이 그 중국 케이스를 보셨는데 정말 여기도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저희와 못지않는 대학 입학 시험은 너무너무 고부담 시험이기 때문에 비가 오면은 뭐 그 어떻게 뚫고라도 가서 뭐 시험을 보는 뭐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방역을 철저하게 해서 실제 시험을 시행을 했고, 늦춘 것도 굉장히 조금밖에 늦추질 않았더라고요. 전체적인 학생 일정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실제로 제 연기된 날짜에 시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안 되네. 아까 그 말씀드린 미국의 그 자기 건강 체크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 이제 그 진술문인데, 뭐 저희 뭐 나는 지난 14일 동안 2주죠. 코비드 19으로 확진되었거나 코비드 19이 걸린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과 6피트 이내의 거리에서 접촉한 적이 없다. 이렇게 해서 진짜 이제 진술문에다 솔직하게 이제 쓰도록 이렇게 해서 뭐 열을 체크, 위반한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를 체크해서 제출을 하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만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저희도 아마 뭐 비슷한 저기를 하지 않을까. 제가 좀 자세히 저기 하지 못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한 케이스, 즉 그 예정대로 시험을 좀 연기했지만 많은 경우를 유지해서 그대로 시험을 보는 케이스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중국의 경우를 제봤어요. 온라인으로 이런 시험들을 전환을 하지 않고, 원래는 이제 좀 온라인으로 시행을 해볼까 했는데, 온라인으로 굉장히 또 중국 같은 경우는 뭐 많이 이제 할 수 있다 그러고 AI도 뭐 저기 활용해가지고 시험을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온라인으로 전환을 생각을 하다가, 거기서 지적한 문제는 농촌 지역의 수험생들이 그 디지털 디바이드죠. 이런 것들이 기회 불균형 때문에 시험에서도 불균형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그 차이가 날 것이다. 그래서 온라인 제재를 도입하지 않고 그냥 기존대로 연기를 해서 시행을 했고, 여러분들이 그 언론에서도 봤지만 굉장히 뭐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막 가서 시험을 보는 케이스가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를 포함해서 많은 국가들이 대다수가 여기에 포함되더라고요. 완전 취소 이런 건 유럽 쪽에서 주로 이제 이루어졌다면은 아시아나 이런 다른 국가에서들은 예정된 기간보다 좀 연기를 해서 시험을 하되 방역을 굉장히 강화 조치하고 그런 아까 같은 자가 체크리스트 같은 걸 줘서 아이들의 상태를 점검한 후에 시험을 시행하는 그런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네, 세 번째 유형은 온라인 평가로 전환을 하고 또 기존에 온라인으로 했던 것들을 좀 더 강화해가지고 시행을 하는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확대를 이제 확대한 경우인데 온라인으로 전환을 해서 시험을 쉬었거나 두 번째는 기존의 것들을 좀 더 확대하고 그다음에 기존 평가 시행을 또 약간 변경해서 코비드 19으로 해서 변경해서 시행한 케이스로 해서 전체적인 골격인데 문제는 저희가 이 연구를 이제 자료 수집을 할 때 짧은 기간 동안 자료 수집이지만 온라인 평가에 대한 자료 수집을 많이 이제 기대를 하고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걸 보려고 했는데 생각한 것보다 온라인 평가를 하고 있는 나라가 없고요. 고부담 정부 특히 그 다음에 코비드 19의 그 위험을 무릅쓰고도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아예 실시하지 않거나 아니면 연기를 하거나 이래서라도 원래 체제를 유지하는 뭐 시간이 없어서 많은 연구 기간이 필요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이유도 있었지만 고부담 시험과 대학 입학 시험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평가하는 케이스가 많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ACT 같은 경우는 지필 또는 온라인을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두 가지를 다 열어두고 재밌는 거는 추가 비용을 낸다면은 원하는 그 섹션에 자기가 점수가 만족하지 못하면은 다시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또 주었고요. 그다음에 좋은 점이라고 뭐 그분들은 표현을 하던데 보통 2 내지 8주가 걸리는 거를 딱 이틀만 되면 온라인으로 하면서 성적 처리가 굉장히 빨리 된다는 이런 점들은 그다음에 점수 산정 방식을 조금씩 바꿔가지고 이렇게 산재인데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시험 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체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다음 AP 시험 같은 경우에는 시험 장소를 학교 등 지정센터나 또는 가정에서도 응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시험 방식은 지필형 이제 기존의 지필형에서 실시간 온라인으로 이제 또는 오픈 노트북인데 저는 이거를 보고 좀 놀랐어요. 그 오픈북과 뭐 노트를 이렇게 해가지고 시험을 본다는 것 자체가 저희로서는 뭐 대학교 때 오픈북으로 시험 봤던 경우고 뭐 공부를 뭐 거의 하지 않아 뭐 이렇게 생각을 되는데 이런 시험 방식을 또 시행을 하고 있었고요. 문항도 기존에 이렇게 딱 나눠서 1시간 이렇게 했던 것을 섞어서 통합을 시킨 다음에 45분으로 서술형으로 구성된 시험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는 두 가지 유형을 통합해 가지고 만든 출제된 방식을 좀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시험 날짜를 추가 제공했는데 접속 그런 것들로 이제 추가로 이제 이때 못 본 아이들은 있는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이제 달라졌겠죠. 그래서 여쭤보니까 좀 이제 문제 은행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다른 문제들로 해서 재응시인데 이것도 저는 사실 약간 좀 쇼크였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한번 본 거를 재응시한다 뭐 이런 것들은 대학 입학 시험에서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고 그다음에 이제 부정행위 방지도 관심을 갖고 좀 봤는데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작성 그다음에 표절 방지에서 똑같이 인터넷에서 딱 적은 자료들이 뭐 표절인지 이렇게 검토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개발이 돼서 작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 인터내셔널 파운데이션 오브 메디컬 그 이그잼인데요. 이 굉장히 미국에서 온라인 평가가 가장 오래되고 잘 돼 있다는 어떤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대생들이 보는 시험이지만 좀 살펴봤습니다. 근데 저가 이제 쭉 이제 시험 전에서 하는 일들이 보면은 감독관들이 이제 학생을 갖다 이제 안내를 하고 그다음에 이 학생이 진짜 응시자인지 확인하는 이런 절차들을 하고 그다음에 모의로 이제 실제 또 막 테스트 비슷한 이게 진행을 좀 해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진행을 하는데 그다음에 이제 시험이 되면 그래서 이제 시험 당일에는 뭐 특별한 거 없이 이제 이렇게 쭉 하는데 저희는 이제 응시를 했을 때 이렇게만 확인을 하면은 실제 뭐 확인이 될까 응시자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대부분이 이제 했는데 그다음에 이제 그 시험률 이제 종료를 시키고 하는 것들은 모든 그 무슨 저희가 무슨 화상회의 하는 테스트랑 비슷한 정도의
수준으로 이렇게 진행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 수 있었고, 그다음에 이 부정행위 방지 이제 응시자 신원 확인과 이런 것들은 이제 사실 저희한테도 굉장히 민감한 이슈라 좀 봤는데, 이 여권과 운전면허증과 같은 사진이 부착되고, 그다음에 서명이 포함된 신분증을 지참하는 거, 그다음에 그리고 이걸 이제 동시에 제시하는 거로서 이제 응시자 확인이 이제 끝나는 거겠죠. 그래서 부정행위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정도의 체크를 하는데, 저희가 보통 이제 하고 있는 어떤 그런 지금 저희는 지필에서도 이제 이 정도 확인이 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온라인에서 이런 지침들을 정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응시자는 네. 실험실에 귀마개나 센터에서 제공하는 휴지를 제한한 어떤 물품도 반입할 수 없고, 센터에서 가져간 개인 물품을 시험실 밖으로 보관함에 넣으면서, 그리고 전자기기는 반드시 전원을 꺼야 된다. 이 정도의 어떤 안내 지침이 있고, 그다음에 응시자가 시험을 보는 동안에 부정행위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퇴실을 하고, 그다음에 이에서 법적 조치를 취해서 법적인 어떤 규정들을 만들어 놓고 이거를 지키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가 이제 그 성적이 되게 재밌는 시스템이던데요. 내부에 즉 학교에서 시험 보는 성적과 그다음에 외부 평가를 두 개를 플러스해서 이제 제출하는 방식이었는데, 내부 평가는 온라인으로 이제 실시하지 않는데, 외부 평가의 경우에는 외부에서 이제 출제된 시험을 가지고 보는 경우를 점점 온라인으로 확대해서 할 예정이고, 2020년, 2021년에는 거의 다 대다수의 과목을 외부 평가인 온라인 평가로 전환해서 쓴다 그러고, 역시 학교에서 지금도 이루어지는 내부 평가 같은 경우는 여전히 오프라인으로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부여하는 시험 점수, 그다음에 과제물, 결과물 이런 것들로 해서 두 가지를 합쳐서 산정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외부에서 출제해서 오는 그 기관에서 나오는 이제 저희 기관 같은 데에서 이제 출제하는 시험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다 대체를 해서 2022년 정도에는 다 거의 모든 과목이 전환을 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실습 활동 같은 것들이 이제 저희 뭐 뉴질랜드 그 퀄리피케이션 오서리티라는 곳인데요. 저희랑 비슷한 곳이었는데 거기에 지원을 받아서 이런 것들이 한다는데, 뭐 그냥 그 저희가 이제 자세한 것들은 그 자료를 수집하지 못했는데 이 정도의 지원을 받는다고 그럽니다. 기기와 그다음에 실제로 할 수 있는 테크니션을 지원해주고 이 정도로 지원을 받고요. 시간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호주 아까 말씀드렸죠. 네플랜이라는 시험 방식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도 저희가 재밌는 거는 불응시자 같은 경우는 종교적인 거나 문화적인 면으로 시험을 또 보지 않아도 또 이거는 굉장히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저한테는 굉장히 저기 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이제 온라인으로 보고 대부분 뭐 이 정도로 진행이 돼 있어요. 성적 통지 같은 경우에는 이 시스템을 통해서 이렇게 공개는 되는 이런 뭐 아주 무난한 어떤 부분에는 뭐 특이한 사항은 없이 그냥 이렇게 진행되는 온라인 플랫폼 테스트를 활용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걸 살펴보고 나머지 국가들은 좀 자료집이나 이런 것들을 참고해 주시고요. 저는 여기에서 이제 몇 가지 이제 뭐 구체적인 방안이나 뭐 이런 것보다도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험을 보지 못하는 경우에 학교에서 선생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시험 점수를 이렇게 제출하는 방식에 대해서 과연 사회적인 인식과 그다음에 학교 성적,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주는 시험에 대한 어떤 신뢰성 이런 것들이 한편으로는 저는 사실 부러웠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주는 점수에 대해서 그걸 받아들이고 이거에 대한 신뢰가 기반이 된다면 그런 굉장히 뭐 위기가 닥쳤을 때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저희도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 사회 자체 어떤 전반적인 문제될 것 같아요. 학교에서 부여하는 점수에 대한 신뢰도 이런 것들은 한번 좀 저희가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두 가지가 이제 문제인 것 같아요. 교수 학습은 원격으로 하되 또 평가는 기존의 지필 평가를 유지해서 시험 제도는 변함이 별로 없는 어떤 이런 거에서의 갭 이런 것들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 비대면 수업을 이제 했지만 다시 또 평가는 다시 앉아서 또 지필 평가를 봐서 이거를 또
이렇게 두 개를 다시 보는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가 이런 시대에서 맞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그 중국 같은 경우에 왜 온라인으로 전환하지 않는가에 대한 이유가 디지털 디바이드가 결국엔 시험의 디바이드로 또 이제 나타나는 어떤 그 기기 자체를 바꿈으로써 방식을 바꿈으로써 그거에 노출이 안 됐던 아이들은 시험에서조차도 불이익을 당하는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해결책과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를 좀 고민을 해봤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아무튼 사회적인 어떤 이런 인식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평가를 바꾸는 거에 대해서는 고려해야 될 영역들이 굉장히 넓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연구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거는 연구가 되고 논의가 돼야 될 이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 시작하기 전에 이 자료가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나 했는데 몇 가지는 예를 들어서 영국 같은 경우는 불만이 이제 이의 신청을 한 학생들에 대해서 시험을 보기로 했는데 이게 여의치 않아서 굉장히 미뤄지다가 이제 못하는 경우 뭐 이런 것들은 업데이트가 됐는데 지속적으로 한번 또 업데이트가 될 또 필요가 있고 어떻게 발전하는지는 계속해서 연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있습니다. 그 이번 과제에 대해서만 잠깐 바로 그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채팅창에는 아직 질문이 없습니다. 혹시 자, 원장님 예? 없으십니까? 질문 하나는 하고 가야죠. 그 코비드 때문에 여러 가지 평가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이제 하고 있는 거고 외국도 지금 다양한 사례들이 나오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교수 학습은 원격으로 하고 지필 평가를 유지하는 거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제일 먼저 해결될 거는 지필 평가가 아니라 온라인 평가를 해야 된다. 온라인 평가가 고부담의 경우에 어떻게 할 건가? 그 이슈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나름대로 방안이 있는지 있다면 뭘 준비해 나가야 될지 그런 시사점이 뭔지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네, 그거는 굉장히 저도 사실은 던졌던 질문인데 저희가 본 연구에서 뭐 거기까지는 저기 하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아까 이제 제시한 것 중에서 저희가 지금 온라인 수업으로 전격적으로 이제 전환을 하면서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들을 또 선생님들이 나름대로 과정으로 평가를 하고 하는데 또 끝나고 상황이 나아지면은 또 다시 지필 평가를 해가지고 또 어떤 이전의 지식을 측정하는 시험을 한다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제 이 학교에서 이루어진 수업 중에 이루어진 교수학습 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신뢰도 어떤 채점의 문제 이런 거를 얘기를 드는데 저희는 그런 차원의 어떤 문제라기보다는 거기에서 교수학습이 이루어졌으면은 사실 그 안에서 과정 중심 평가라는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그거로 이제 해야 되는데 굳이 그거를 지필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거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이제 고민을 해봤고요. 그 구체적인 방안이라고 한다면은 저희는 이제 그 별도로 분리된 어떤 시험보다도 그 안에서 온라인으로 교수 학습이 이루어졌다면은 그 사이에서 이루어진 타당한 평가를 찾아서 수업 중에 이루어진 어떤 과정 중심 평가가 돼야지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게 이제 그 정도는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 고부담 평가는 아니고 그렇죠. 과정 중심 평가라는 게 교수 학습과 분리될 수 없는 평가니까 그건 가능한데 결국은 고부담 시험, 이렇게 대학 입학 시험을 온라인으로 하는 나라들도 지금 몇 군데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에서 과연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는 거죠. 제 말은. 네, 그거는 저는 개인적인 의견을 저기 물으시는 거라면은 저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어쩌면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저기 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시스템에서는. 그래서 심지어 그 뭐 저희가 저쪽 지금 일부가 아주 시행하고 있잖아요. 아주 적은 이제 미국 예, 같은 아까 보니까 경우인데. IFOM 예. 그 의학 시험 네네. 그런 경우에 우리나라 그 삼성에서 지난번에 입사 시험을 그렇게 한번 쳤잖아요. 네네. 개별적으로 집에서 온라인으로 치는데 다만 그 모니터링 감독관이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라. 사실 그렇게 되면은 개별 시험들도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그러려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인프라나 이런 것들이 더 갖춰져야 되고 그게 가정 배경에 따른 디지털 디바이스가 없는 양질의
시스템이 돼야 된다는 건데 참으로 이제 그런 부분을 과연 우리가 적용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연구해야 될 가치가 있는 부분이니까 열어놓고 가시죠. 네네. 갈 길이 조금 먼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연구. 네네. 네, 질문 답변 감사드립니다.